요거 어레인지 해주는 값으로 그렇게 수수료 챙기는 거예요. 이 어레인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토탈 게인 계산한 다음에 이것의 차이 1.2, 이것의 차이 0.7, 이 둘의 차이 0.5,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사람이 이 경우는 0.23%의 게인이 생기게 하고, BPP가 똑같이 또 0.23%의 게인이 생기게 하고, 내가 0.04% 중간에서 먹고, 이렇게 어레인지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걸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AAA도 자기가 직접 AA가 변동금리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런 금리 수합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BPP도 직접 고정금리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나도 이익 챙기고, 이게 수합 딜을 어레인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예제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합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의 금리 차이가 더 크잖아요. 이 둘의 금리 차이는 0.7%인데, 이 둘의 금리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수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수합 딜이 이제 어레인지가 되는 건데, 이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효율적이고 그러면 결국 이 차이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no입니다. no. 안 없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고정금리 차이 1.2%는 항상 변동금리 차이 0.7%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뺀 어떤 값이 존재하고, 따라서 수합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바뀌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6개월 후 상황에 따라서 재조정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건 고정금리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또는 10년 동안 한 번 정하면 바뀌지 않는 금리예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B에 대해서는, BPP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가산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변동금리끼리의 차니까 요 둘의 차이가 0.7%밖에 안 된 거고, 왜? 6개월마다 재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한 번 결정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1.2%라는 큰 차이가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시기 바라는데, 지금 여기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3.97에 받아가지고 3.93 주면서 0.04만큼 중간에서 챙겨 먹죠. 그죠?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수합 딜을 어레인지 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챙겨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봉사하려고 존재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를 보면은 변동금리에선 하나도 남는 게 없고, 고정금리를 사고 팔면서 그 사이의 차익으로, 고정금리를 사고 팔면서 그 사이에 차익을 먹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자, 여기는 지금 기준금리가 조금 전에는 3몇 %였는데, 여기서는 기준금리가 그보다 좀 높은 경우의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수합 마켓 메이커, 수합 딜러죠. 수합 마켓을 만드는 사람, 시장 조성자, 그 사람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수합 시장에서는 수합 딜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에선 사고, 이건 비드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한쪽에선 팔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고정금리예요. 근데 고정금리를 사는 가격, 고정금리를 파는 가격입니다. 이 비드 프라이스는 사는 가격이고, 이건 파는 가격, 오퍼 프라이스는 파는 가격이에요. 사고 파는 가격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 줘야지 그 차이만큼이 누가 먹는 거다? 수합 딜러 또는 수합 마켓 메이커가 먹는
이익이에요. 이 차이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 통상 요 스프레드, 요 둘의 차이, bid ask 또는 bid offer 스프레드는 통상 3, 4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3, 4 베이시스, 1 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의 1%예요. 100분의 1 포인트가 1 베이시스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3 to 4 베이시스 포인트는 지금 이게 퍼센테이지로 여기서는 이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3 베이시스 포인트죠. 여기서는 둘의 차이가 3 베이시스 포인트, 여기서는 4 베이시스 포인트. 통상 사고 팔 때 그 차이를 3, 4 베이시스 포인트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왑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정금리를 사고 고정금리를 팔 때 사는 가격을 비드 프라이스, 파는 가격을 오프 프라이스 또는 아스크 프라이스 그러는데 스왑 레이시라고 하면은 비드랑 오프 레이시의 중간값이에요. 여기 스왑 레이시로 나와 있죠. 누가 스왑 레이시 뭐냐? 그러면 이거는 고정금리 가격을 의미하는데 고정금리를 사는 가격, 고정금리를 파는 가격, 이 스왑 딜메이커가 중간에서 이렇게 차이를 남겨야지만 통상 3 to 4 베이시스 포인트의 차이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누가 먹어요? 중간에 이 스왑 딜러, 스왑 마켓 메이커가 먹는 건데 둘 다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를 사는 가격, 고정금리를 파는 가격. 그럴 때 스왑 레이시라고 하면은 이 둘의 중간 가격입니다. 이 둘의 중간 가격을 스왑 레이시라고 그래요. 이 용어 아셔야 됩니다. 스왑 레이시는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 그 스왑 딜러가 그 스왑 딜을 어레인지 하면서 고정금리를 사고 고정금리를 팔 때 그 사고 파는 가격의 중간 가격이 바로 스왑 레이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둘을 6.03 더하기 6.06 나누기 2 하면 이 값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 하면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왑 레이트는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를 사고 고정금리를 팔 때 그 중간 가격 이게 바로 스왑 레이트다. 이 스왑 레이트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이게 리버 스왑 일드 커브를 만들 때 이게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일드 커브라고 우리가 채권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근데 리버 금리는 이게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리버 금리 가지고 일드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장기로 가면은 리버 금리가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아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자, 금리 수합에서는 통상 리버랑 연동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랑 맞바뀐다고 했죠.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고정금리, 이 수합금리가 고정금리라고 했어요. 맞바뀐다 그럴 때 그 고정금리와 리버랑 연동된 변동금리의 그 위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하니까 맞바꾸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한쪽이 훨씬 더 위험하고 한쪽이 안전한데 그 둘을 맞바꾸지 않아요. 위험 정도가 비슷하니까 리버랑 연동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랑 맞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 리버 스왑 이일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에서는 일드 커브가 T빌이 있고 T노트가 있고 T본드가 있으니까 미국 국채 가지고 일드 커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